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포인트 이제 바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축구 유로파 컨퍼런스가 있죠. 근데 또 이제 엔트크드블 P809님 별풍선 오늘은 100개 또 감사합니다. 축구 하시는 수고 분들의 많으십니다. 뭐 축제가 될 수도 있고 악몽이 될 수도 있고 하긴 하죠. 근데 일단은 판은 깔려져 있잖아요. 판 승무패 지금 현 기준 49억 뭐 50억 정도 되겠죠. 호야보스원님 아무튼 별풍선 뭐 100개 요거에 또 관심들이 감사합니다. 많을 건데 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. 뭐 당연히 뭐 저는 뭐 승무 봅니다. 뭐 무패 봅니다. 뭐 프레니야 뭐 무패를 볼 수 있겠지. 근데 뭐 그렇게 안 찍어주니까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뭐 무승부를 좀 더 뭐 보태서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뭐 알아서 하셔야겠죠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갈게요. 하도록 할게요. 나도 KD스 디그드님 방송 별풍선 끝나고 100개 감사합니다. 배트맨으로 찍어봐야겠다. 복방에 말하면 되긴 하긴 하겠지만은 그 또 아니다. 뭐 일단 하자. 뭐 요거부터 중요하다. 요거부터 합시다. 가치목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같이 먹자님 감사드리고 페퍼 오늘 한 세트도 못 따겠죠. 아마 못 따지 않을까요? 그 오늘 뭐 특이슈 떴잖아. 뭐 메인 세터라고 할 수는 뭐 없긴 BY0920 하지만은 온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이연이 빠졌다는 거 이거 크지 않나? 지금 세터도 없잖아. 바다네음님 그리고 박사랑도 바다네음님 별풍선 100개 뭐 감사합니다. 빠졌다고 뭐 그러던 것 같던데 아무튼 뭐 저거는 GS가 뭐 컨디션도 나쁜 것 같진 않던데 아까 살짝 보니까 그럼 뭐 마인 할 것 같은데요. 꿀이지 않을까? 물론 아직 2세트 남긴 했는데 뭐 가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 아무튼 아마 들어오겠죠. 저 정도면은. 자, 첫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엠테라비 대 PSV 왜 이렇게 돼있냐. PSV 가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테라비 뭐 이스라엘의 뭐 명문 구단이죠. 현재 뭐 순위권도 나쁘지 않고. 근데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뭐 리그 내에서 득점은 나쁘지 않은데 실점을 좀 꾸준히 한다는 부분. 근데 오늘 또 홈에서 경기를 하죠. 또 이스라엘의 원정 자체는 뭐 다른 팀들이 와도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고 홈의 이점은 뭐 당연히 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여태까지의 뭐 유로파 전적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은 뭐 비아레알 상대로도 뭐 비긴 부분도 보여줬고 뭐 터키 팀들이라든지 좀 뭐 비빌만한 애들한테도 잘 비벼주고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죠. 그리고 PSV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리그고 그리고 테라비는 오늘 결장자가 민스320님 없습니다. 그냥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풀이고 뭐 서브 정도만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 PSV는 뭐 기존의 선수들 뭐 똑같은 애들이에요. 뭐 수비 쪽에 라말류라든지 오비스포 그대로 결장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가크포 뭐 각포 크치324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가크포가 오늘 결정하자 뭐 어시 왕이기도 하고 팀 내 뭐 득점 뭐 1위였나 얘가 2위였나 아무튼 그만큼 득점도 좀 관여를 해주는 뭐 땡깡꾸님 구독 가크포가 오늘 8개월 못 나온다는 거. 감사합니다. 그 지난 경기에서도 뭐 골을 넣었죠. 이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. 근데 대신에 PSV가 저번 경기에 못 나왔던 수비의 메네라든지 뭐 보스칼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원의 상가레라든지 그 다음에 비니시우스는 뭐 요새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오늘 PK6872님 별풍선 100개 더 나올 수 감사합니다. 있다는 부분 뭐 물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가크포가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테라비 상대로 못 뚫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. 지난 맞대결을 보신 분 아실 거예요. 선제골을 받긴 했죠 전반에. 근데 그 뒤에 이제 골이 안 들어갔다는 부분 그냥 개압도적이었어요. PSV가 거의 가두리 쳤고 뭐 테라비는 슈팅 한 개 때렸나? 뭐 기억도 잘 안 나네. 그럼 아무튼 거의 반코트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은 물론 이제 홈과 원정이 바뀐 부분 비니시우스 잘하던데 레알에서 왜 저길 갔냐고요? 뭔 소리예요? 비니시우스가 한두 명도 아니기도 하고 그 레알에 있는 비니시우스는 절대 여기 못 오죠. 얘는 그 토트넘에 있던 비니시우스예요. 그거 쩌리짱. 그 선수를 잘 모르시네. 얘는 이름은 똑같지만은 레알에 있는 애가 갑자기 여기 올 수가 없죠. 기본적으로. 아무튼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은 지난 경기에서
좀 뭐 한 골을 못 넣긴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물론 무승부만 캐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변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다음 일정 자체도 PSV가 뭐 아주 강한 상대도 아니기도 하고 약간 쪽팔리는 감도 있겠지. 뭐 한 골밖에 못 넣었다는 부분. 오늘도 경기 양상을 밀어붙일 거예요. 근데 테라비는 이제 한 번의 역습으로 좀 비겨가지고 연장까지 가가지고 뭐 승부차기 이런 그림을 좀 그려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많이 밀어붙였고 그때는 이제 키퍼의 슈퍼 세이브들도 많이 나왔고 또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. 경기는 배당 대비도 괜찮고 PSV 승을 가도록 할게요. 뭐 경기 보신 분은 압도적이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뭐 PSV 승 찍어야지.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언더 보도록 진인사 하겠습니다. 언더. 물결표님 별풍선 그래도 100개 뭐 좀 고전을 했다는 감사합니다. 부분, 그다음에 뭐 오늘은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는 부분, 사실상 뭐 한 골 두 골만 박아도 뭐 PSV가 시간은 질질 끌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. 굳이 뭐 무리할 필요도 없죠. 용이는 PSV 승의 저득점도 생각하면은 나를님 좋을 것 같다.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나리엘링 감사합니다. 모잡이 있냐고요? 비밀인데요. 비밀인데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. 상식적으로 있겠죠. 경기가 많은데 경기가 뭐 3개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. 자, 카라바흐 대 마르세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카라바흐는 뭐 조전 키퍼 땡깡꾸님 이정이고 별풍선 100개 그 감사합니다. 다음에 뭐 없네요. 뭐 리그 경기 안 했다. 이 경기를 좀 준비했네요. 체력적인 부분 세이브. 마르세유는 뭐 헨리케 정도 결정합니다. 자, 이 경기 강승부요. 강승부는 항상 뭐 승부 갈다에 말할 때는 뭐 저는 방제에 걸어놓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오늘 경기 자체를 봐도 그냥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애들 있어요. 뭐 굳이 무리할 필요도 없고 뭐 대충 할 수도 있고 뭐 특히나 이 토너먼트 단판 토너먼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거. 그리고 나름 강대강의 싸움이고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강승을 때릴 부분은 없는데요. 자 카라바흐는 뭐 지난 경기 못 나왔던 주축 수비수 후세이노프라는 친구가 복귀를 하네요. 주전 키퍼는 지난 경기도 안 나왔어요. 그래서 굳이 뭐 필요 없을 것 같고, 그다음에 마르세유는 헨리케 뭐 윙어 뭐 반조전급이죠. 필요 없고. 근데 홈에서 마르세유가 3대1로 이기긴 했죠. 3대1이었나? 아무튼 이기긴 했는데 의외로 뭐 점유율 싸움이라든지 이런 건 비등했습니다. 근데 마르세유가 뭐 역시나 리그왕 애들도 뭐 리옹이라든지 이런 애들 유로파 나가서 보면은 로테를 돌려요. 그때 당시에 뭐 파에라든지 그다음에 기행두지라든지 뭐 이번에 영입한 뭐 바칸버라든지 이런 애들 다 교체로 나왔죠. 그래서 서브로 돌렸는데도 완벽한 서브는 아니었는데 뭐한 1.5군 정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3대1로 잡았고 그리고 노로페스님 별풍선 100개 이미 두 감사합니다. 골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 경기 져도 뭐 한 점 차로 지면 올라가잖아요. 무승부만 해도 올라가고 거기고 이제 스케줄 자체도 원정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롯데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. 카라바는 물론 그 2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골을 내 친구 넣으려고 악마님 아등바등 하긴 별풍선 100개 하겠지만은 감사합니다. 물을 주세요. 아등바등 하겠지만은 뭐 그래도 좀 상대가 상대인지라 클라스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드네요. 뭐 그래서 이 경기는 크체인석이 25님 변수적인 별풍선 부분이라고 100개 하면은 감사합니다. 그래도 마르세유 원정 경기 그리고 특히나 마르세유가 득점을 잘 박는 팀은 아니잖아요. 지난 경기도 초반에 좀 박아서 그렇지 많이 못 받고 시작했으면은 경기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. 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이 경기는 뭐 그래도 뭐 클래스적인 부분으로 이기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득점을 보셔도 좋을 것 같죠.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잖아요. 마르세유는 굳이 이 경기를 뭐 주축을 다 돌릴 필요 없어. 그리고 주말에 또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더 로테를 돌리면서 경기를 임할 수도 있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카르바한테 조기상님 두드러 맞을 것 별풍선 같다는 500개 생각은 안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이 경기는 뭐 언더도 생각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. 자, 그 다음이 세 번째 할게요. 그 조기상님 또 감사합니다. 일주일. 잠깐만요. 요거 좀 적어놓고 할게요. 까먹을까봐. 오늘이 목요일이죠. 다음 주 수요일까지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. 란데르스 대 레스터. 자, 란데르스. 여기에 뭐 오늘 결정자적인 측면은 뭐 팀 내 득점 2위
5대1한 친구가 용유용이님 복귀를 별풍선 합니다. 100개 감사합니다. 하지만 팀 내 득점 1위인 카마라라는 선수가 빠지네요. 뭐 한 명 들어오니까 한 명 나가네. 그다음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아요. 뭐 카스타니, 뭐 바디, 에반스, 버틀랜드, 뭐 저스틴 이런 애들 결장하고 뭐 페레이라는 뭐 미정이긴 한데 지난 경기도 안 나왔어요. 그래서 뭐 굳이 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란데르스 이거는 뭐 더 안 좋죠. 1위가 빠지고 2위가 들어왔다는 거. 얘는 그리고 지난 경기에 나왔거든요. FA 근데 뭐 나와서 찐콩님 도움이 별풍선 됐냐? 100개 뭐 감사합니다. 도움이 별로 안 돼요. 그리고 리그도 지금 란데르스는 또 졌죠. 또 지고 왔어요. 그냥 포기해야지 사실상. 뭐 홈 경기고 나발이고 그리고 뭐 한 2대1로 졌다, 뭐 1대0을 졌다 이런 부분도 아니잖아. 4대1로 져 터지고 왔기 때문에 뭐 이 경기는 뭐 크게 중요할 거라 생각 안 들어요. 그리고 레스터가 이때 좀 주축을 많이 썼죠. 메디슨 빼고는 거의 다 썼어요. 간만에 많이 쓴 거를 봤다. EPL 팀들이 보통 많이 안 쓰는데 그때는 조별 리그라서 안 썼고 지금은 좀 쓰네요. 그리고 리그 자체가 레스터가 지금 뭐 중위권이기도 하고 망했잖아 이번 시즌. 그래서 아마 이 경기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주말에 이제 또 경기가 원래 첼시전이었는데 그 첼시전은 그 컵 경기 때문에 연기가 됐죠. 연기돼가지고 주말에도 안 할 수 있고. 근데 이제 과연 이제 레스터가 또 지난 경기처럼 주축을 좀 많이 돌릴 수 있을까? 그 부분은 뭐 감독 대가리를 들어가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좀 경기도 좀 있었고 롯데 돌려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? 왜냐면은 4대1로 이기고 왔기 때문에 뭐 한 롯데 돌리고 좀 우리가 처먹힌다 그럼 바로 이제 주전 놓고 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저는 레스터가 란데르스 이런 팀들보다는 수준이 높다고 봅니다. 높아요. 높다. 확실히 클래스 이거는 클래스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. 여기는 레스터의 승을 볼게요. 뭐 아마 롯데를 돌려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롯데 돌려도 레스터 승을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뭐 해외 배당도 좀 올라가고 있긴 해요. 아마 뭐 롯데의 프로그램 그런 1님 소식을 좀 별풍선 100개 들었겠지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레스터는 뭐 어제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롯데가 나왔을 때 오버를 더 잘 띄우는 팀이죠. 물론 이 인간들이 골을 박아주냐 안 박아주냐 그건데 레스터의 뭐 수비 자체가 이렇게 좀 좋은 팀은 아니잖아요. 여기는 오버까지 생각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. 그 프로그램님도 감사드리고 자 그다음이 네 번째 보데 대 셀틱. 자, 이 경기에 보데라는 팀 정말 막강하네요. 노르웨이산, 연어산, 바이킹의 후예 잘하네요. 일단 보데는 뭐 리그가 시작이 안 돼서 뭐 경기 안 하고 있죠. 그래서 그리고 저번처럼 뭐 주전 미드필더인 펫이란 친구, 이 친구 뭐 미정이라 되어 있고 오늘 주전 키퍼가 결장을 하네요.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. 그다음에 셀틱은 뭐 똑같아요. 후로아시, 일본, 텀블, 존스턴, 아예티 이런 애들 결장이고 지난 경기에 나왔던 애들 다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지난 경기가 셀틱이 솔직히 뭐 비기는 건 또 그렇다 치는데 또 졌죠. 심지어 졌어요. 3대1로. 당연히 뭐 점유율적인 측면, 그다음 슈팅 빈도수라든지 공격 포인트는 더 많이 가져가는데 셀틱도 뭐 리그 내에서도 실점 좀 하고 라인을 좀 끌어서 37님 별풍선 경기를 100개 하는 감사합니다. 스타일이죠. 그러다 보니까 허점들이 많이 보이면서 두드러 맞고 사망을 해버렸죠. 3대1로 졌다는 거. 오늘은 이제 보데 입장에서는 뭐 버티기로 갈 가능성이 좀 크겠죠. 그리고 뭐 셀틱과의 그 첫 경기 자체도 뭐 굳이 이기려고 뭐 달려들지는 않았잖아.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겼고 오늘은 뭐 더 좋은 찬스기도 하고 홈이기도 하고 특히나 홈에서는 뭐 지금 작년 그 리그 시즌을 보면 무패였죠. 무패. 이 뭐였지? 30경기 무패인가? 뭐 지리는 뭐 그거더라고. 그리고 뭐 로마의 경기에서도 6대1로 잡았던 그런 부분. 물론 그때 로마가 롯데 돌리긴 했는데 윈도리님 그래도 별풍선 이거는 무시 100개 못한다고 감사합니다. 봅니다. 그래서 뭐 홈이점 생각하고 셀틱은 오늘 또 그 골을 메꾸기 위해서 두 골을 메꿔야 되잖아요. 3대3이라도 돼야지 연장을 가니까 이제 원정 다득점은 폐지돼서 뭐 그렇게 라인 올리고 또 달려들다가 보면은 또 한 방 카운터한테 쳐맞고 뒤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보대 프랜스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셀틱은 어차피 올려요. 무조건 올리고 스타일 자체가 보대는 좀 지키려는 그런 부분이 보여줄 텐데
셀틱이 뭐 한 골 넣고 뭐 두 골 넣고 걸어 잠그면 모르겠는데 보대도 뭐 걸어 잠글라고 하겠습니까? 홈이기도 하고 이 경기는 다득점 보도록 할게요. 다득점. 다득점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. 디나모 디 자그레브 대 세비야. 아 그리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. 334분 보고 계시는데 다들 배구 안 보고 계시네. 오늘 배구는 이미 뭐 확정이라 가지고 안 보나? 배구 이기고 있나?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. 뭐 12대 10이네. 뭐 근데 뭐 이기겠지. 자 자그레이브 대 세비야. 일단은 설레발이요. 근데 못 이기는 게 이상한 거 아이가 저거는. 세터가 없다는데. 아무튼 뭐 화이팅 하십시오. 화이팅. 뭐 설레발이 아니고 화이팅 하라는 거예요. 화이팅. 자 디나모 자그레이브. 디나모는 뭐 크로아티아 뭐 현재 뭐 깡패 팀이죠. 공수 밸런스 잘 잡혀 있는 팀이고 디나모는 뭐 그대로 뭐 페리치라는 조전급 수비수 한 명 결장이고 거기다가 이바누세츠라는 미드, 그다음에 안드리치라는 미드, 얘네는 뭐 추가로 결장하고 그다음에 뭐 북마케도니아의 국대저 아데미도 결장하고 뭐 선수는 두 명 더 세 명 늘었거든요. 근데 얘네 둘이는 지난 경기 안 나왔고 얘는 나왔어요. 뭐 그래도 얘가 안 나오니까 좀 손해긴 하겠죠. 그다음 세비야는 뭐 레킥, 그다음에 라멜라, 수소 결장이고 마샬까지 결장이다. 대신에 중원에 뭐 호르단이라든지 그리고 풀백에 몬티에 그다음에 앞선에 코로나 이런 애들이 복귀합니다. 근데 세비야가 지난 맞대결에서 3대1로 이겼죠. 세비야 역시 유로파의 뭐 강자 세비야. 뭐 감독이 바뀌어도 DNA는 살아있다는 거. 그리고 세비야가 솔직히 유로파급에서는 뭐 못하는 팀이 아니죠. 뭐 첫 경기 자체도 뭐 슈팅도 2배 가까이 뭐 18대 9 차이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갔던 경기이기도 하고.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세비야가 또 잡을 것이냐. 근데 이 다음 경기가 더비가 잡혀있죠. 안달루시아 더비. 베티스랑 그 경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경기 세 골로 커피코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리드하고 있기도 세 골이 아니라 두 골로 이제 리드하고 있기도 하고 굳이 뭐 여기서 뭐 갈아엎어가지고 쓰겠습니까? 그 더비 경기가 더 중요하지. 그때 이제 첫 더비 경기였나? 그때도 존나 싸울 뻔했잖아. 그래서 아마 그 경기를 준비할 것 같다. 그래서 로테를 돌려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은 확실히 세비야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가 홈보다 더 딸리는 부분도 있고 로테를 좀 더 줄여준다면은 지난 맞대결보다는 좀 힘든 경기를 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래도 세비야의 클래스가 디나모보다는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부분이 나은 것 같다. 물론 디나모는 두 골을 메꾸려고 열심히는 하겠지만은 오히려 한 골 정도면은 솔직히 얘네의 기본 페이스를 기본에 자기들이 하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갈 수 있어요. 근데 두 골 정도 차이 나면은 골을 이제 좀 못 넣는다. 그럼 막 바빠져요. 바빠다 보면은 뭐 에라 모르겠다 다 올라가자 해갖고 한 방에 이제 뒤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죠. 조용기는 그래도 세비야가 뭐 이겨주지 않을까. 배당 대비해 찍어볼만 하자. 배당이 좀 높아서 물론 배당이 높아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 불안하시면은 언더를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은 세비야 자체는 뭐 공수 밸런스 여기도 공수 밸런스의 팀이고 여기도 공수 밸런스의 팀이고 둘 다 뭐 이 경기 자체는 치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의 볼 간수 싸움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. 뭐 로테도 좀 돌려주면 얘네랑 좀 비등할 거 아니에요. 이 경기는 저득점 보시면 될 것 같다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경기 올림피아코스 대 아탈란타. 물 한 잔 좀 마실게요. 자, 그 다음 경기, 요 경기 할 건데, 올림피아코스, 뭐, 그리스의 1위 팀이죠. 사실상 뭐 거의 1위 확정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, 결장자는 뭐 지난 경기처럼 뭐 로드리게스, 뭐 안두르트소스, 뭐 이런 서브 공격수. 그냥 사실상 그냥 풀이라 보시면 돼요. 풀 서브 빼고. 아탈란타는 오늘 팔로미노가 뭐 복귀할 수도 있긴 한데 뭐 미정. 그 다음에 이제 미란추크, 자파타, 무리에, 일리치치 결장이죠.
일단 첫 경기 자체는 이때는 이제 아탈란타가 2대1로 이겼죠. 지그들 홈에서. 그리고 뭐 슈팅 빈도라든지 공격 포인트 더 많이 가져갔고 점유율 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의 뭐 65대 35 많이 앞섰죠. 당연히 뭐 클라스 세리에가 그래도 뭐 그리스보다는 낫다는 걸 보여줬다.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점이 물론 홈 원정이 바뀌었다는 부분도 크죠. 그리스 팀이 그래도 홈에서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옛날만큼은 아니긴 한데 뭐 그런 부분은 좀 더 당연히 뭐 챙겨줘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큰 거는 지금 공격수가 전멸이죠. 전멸이에요 지금. 뭐 해봐야 보가 정도 남아있나 윙어에 쓸만한 인간. 아탈란타가 지난 이제 피오렌티나전이었죠. 그 경기도 이제 제가 무리엘까지도 빠진다. 그래서 기대할 만한 애들은 뭐 말리노브스키라든지 아니면은 파샬리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좀 기대를 해야 된다. 전형적인 근데 공격수 라인들이 없다 보니까 이 공미 애들로는 뭔가 잘 안 풀려진다. 그리고 중원에서 뭐 찔러주는 패스라든지 이런 거를 잘 위치 선정도 잘 해가지고 잘 받아 먹을 줄로 아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확실히 1차전보다는 뭐 공격적인 부분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. 그리고 특히나 뭐 올림피아코스의 홈이기도 하고 수비적인 부분이 뭐 나쁘지 않은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탈란타 자체는 뭐 이 경기 자체를 뭐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잖아요.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제 올림피아코스 입장에서는 뭐 잡으려고는 하겠죠. 근데 한 골만 넣어도 이제 원정 다득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연장까지 갈 수 있고 특히나 지그들 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은 뭐 1차전 양상과는 다르게 올림피아가 조금 더 이제 비벼볼 수 있는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올림피아 코스의 프랜스 가도록 할게요. 그다음 기준점 대비는 물론 이제 제가 맨날 아탈란타는 뭐다 오버를 찍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해드렸는데 지금의 이 공격 상황 그리고 피오전 때 그걸 봤다면은 오늘은 오버를 좀 못 찍을 것 같습니다. 이 경기는 저득점 볼게요. 저득점. 어차피 한 골이 중요하잖아 둘 다. 물론 얘가 먼저 선제골을 넣는다면 이제 달려들긴 하겠죠. 근데 그런 경기 양상보다는 좀 흐지부지 되다가 한 골을 처먹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소시에다드 대 라이프치. 소시는 오늘 누구야? 메리노랑 몬레알이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뭐 다 소집이 됐죠. 라이프치히는 앙헬리뇨 미정. 그리고 뭐 할스텐까지. 할스텐 베르거도 미정. 일단 소시는 저번에 이제 주비맨디가 징계로 못 나왔죠. 오늘 수미가 복귀를 해요. 근데 복귀하니까 또 메리노가 빠지죠. 한 명 들어오니까 한 명 빠지고 뭐 전력 누수가 생겼습니다. 또 반대로 라이프치 지난 경기에 앙헬리뇨가 나왔어요. 나왔는데 근데 감독 말로는 앙헬리노가 미정이라 되어 있는데 아마 나올 것 같아요. 뭐 선발로 나올지 벤치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할스텐베르거는 원래 뭐 초장기 부상인데 괜히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. 뭐 나와봤자 뭐 더 수비가 불안해질 뿐이지. 그런 부분.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경기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라이프치히가 뭐 압도했습니다. 뭐 점유율적인 부분도 뭐 완전히 뭐 7대3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압도했고 슈팅도 거의 뭐 몇 배였나? 한 5배 차이 났죠. 엄청 차이가 났고 압도했고 근데 경기는 어떻게 됐다? 뭐 경기력이 압도해도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무승부했어요. 무승부했습니다. 근데 그 경기적인 부분이 소시에다드가 약간 뽀록성이 있었죠. 뽀록성. 그 첫 번째 골은 그 뭐야 크로스 올렸는데 뭐 어떻게 수비가 공을 놓쳐갖고 흐지부지 하다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골 처먹혀.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은 레전드였다. 그 골은 이 라이프치의 그 수비수 누구냐?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. 그 머식인데 그바르디올이었나? 그 인간이 이제 갑자기 그 크로스 올리는데 손을 들어서 막았지. 그러니 강제로 PK 줬지. 그래가지고 그 PK 골 넣고 비겼지. 물론 라이프치히도 옹콜론콜론님 별풍선 100개 PK를 감사합니다. 넣긴 했는데 걔는 근데 진짜 거저 줬잖아. 손을 들면서 막았는데 그걸 왜 들었지? 이해가 안 가네 그것도. 아무튼 그러면서 뭐 경기가 터졌죠. 근데 확실히 경기적인 부분은 킹달려라님 별풍선 900개 감사합니다. 킹달려라님도 감사드리고 경기적인 부분은 확실히 라이프치히가 많이 압도했습니다. 압도했다. 근데 이제 오늘 원정이라는 그런 부분
그런 부분이 걸릴 수 있겠죠. 엔더일님 8588님 별풍선 100개 반대로 감사합니다. 그래도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더 잘하니까 홈 승률이 그래도 나은 거 같으니까. 근데 요새 보면은 소시에다드가 리그 내에서도 못해요. 못해. 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최전방의 스트라이커인 뭐 오야르자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삭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득점적인 포인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. 떨어졌어요. 뭐 물론 라이프치히가 저번에도 누가 말했는데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헤르타전 원정에서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했잖아. 근데 뭐 대학살 해버렸잖아. 물론 한 명 퇴장당하긴 했는데 그만큼 한 명 퇴장당해도 뭐 못 이기는 애들 존나 많아. 근데 대학살했지. 지금 원정 경기력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. 뭐 초반보다 확실히 애들이 그 감독의 새로운 바뀐 감독의 전술도 잘 녹아들고 있고 이제는 올라갈 때도 된 것 같고 거기다가 이거는 또 지금 라이프치히가 역배죠. 지금 해외는 아마 정배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뭐 역배 주면은 프렌 찍어야지 요거는. 라이프치히의 프렌슨 가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. 푸푸푸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표 부탁드립니다. 두푸푸두님 감사드리고 여기는 오버까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뭐 라이프치히도 조금 먹히긴 하잖아요. 근데 라이프치히 공격이 소시 공격보다 후달린다는 생각은 지난 경기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은 잘 안 든다. 임상센터 소장님 별풍선 자, 70개 그 다음에 이제 여덟 감사합니다. 번째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덟 번째. 잠깐만요. 70개는 저 언제 쏜 거고? 예전에 쏘신 거죠. 자, 라치오 대 포르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라치오는 아체르비가 미정이네. 그 다음에 라자리, 아크프로. 여기 이렇게 적어야겠네. 결장에 임모빌레, 포르투, 웬데, 징계 결장. 아니다, 여기 저 적어야 되구나. 잠깐만요. 내가 잘못 봤네. 라자리, 사카니, 페드로도 이렇게 적어있구나. 아씨, 뭐 여기는 뭐 이렇게 돼 있냐? 이렇게가 맞는 것 같아요. 라치오는 오늘 이제 뭐 라자리, 그 다음에 자카니는 징계로 못 나오고 아카프로 원래 그대로 결장. 지금 미드 쪽에 조금 누수 있죠. 근데 뭐 사실상 주전급 완벽한 주전급이라고 보긴 그렇고 그냥 반주전급 되는 친구들이죠. 그 다음에 아체르비가 오늘 복귀할 이슈가 있어요. 주전 센터백이죠. 빠진 지 좀 됐고. 그 다음에 지금 라치오 하면은 이 두 명 있잖아요. 공격수 페드로와 임모빌레. 근데 페드로는 아마 부상으로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임모빌레는 아마 오늘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임모빌레는 뚠떼니님 오늘 별풍선 그 100개 팀훈련도 참가를 감사합니다. 했고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. 한 80%? 한 75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임모빌레는 아마 나올 것 같다. 근데 얘는 못 나올 것 같다. 라치오에서 임모빌레는 크죠. 물론 요새 골을 뭐 그렇게 많이 넣지는 못하긴 해도 지난 맞대결 때는 이제 임모빌레가 없었죠. 없었지. 그러면서 뭐 공격도 안 되고 뭐 원정이기도 하고 쳐 발려버렸죠. 그래서 오늘은 아마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. 얘가. 네, 영상 올라갑니다. 그리고 포르투는 이제 웬델이 징계로 빠지는데 지난 경기도 안 나왔어요. 크게 문제 없고 맞대결에서는 2대1로 이겼죠. 역시나 뭐 포르투갈 팀 홈발을 많이 받는 팀. 갑자기 아약스가 생각나네. 어제 위 미친 인간 그 할러가 자석을 쳐넣어가지고 아무튼 홈발을 받는 전형적인 포르투갈 팀들이죠. 근데 원정 가면은 조금이 아니라 한 30% 정도 경기력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라치오의 또 홈이기도 하고 라치오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승률이 더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해요. 그렇긴 한데 현재 라치오는 솔직히 감독 자체에서도 사리 감독을 그렇게 신뢰하고 싶지가 않아요. 전술적인 부분도 아주 뭐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포르투는 뭐 포르투갈 팀들 보면 대부분 이제 실점이랑 뭐 득점이랑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골 박는 걸로 좀 많이 하는데 그나마 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포르투 공수 밸런스가 그나마 나은 팀 오늘 경기에서 충분히 걸어 잠그는 플레이를 해준다면 라치오도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. 알도킴님 그리고 별풍선 100개 1차전 감사합니다. 맞대결에서도 경기적인 부분이 전혀 밀리지 않았다. 물론 계속 강조하지만은 포르투갈 팀이 원정에서는 좀 떨어지긴 해요. 근데 지금의 라치오는 좀 믿기 힘들다. 그리고 임모빌레가 오늘 뭐 저는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나와도 컨디션이
뭐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기도 하고, 그다음 그 옆에 파트너인 페드로가 못 나올 가능성이 크다. 그리고 자카니까지도 빠진 부분, 측면 쪽이 좀 세워줄 친구가 없어요. 측면 좀 세워줄 친구도 없고. 자, 요 경기는 포르투의 프랜스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임상센터 소장님 언더, 별풍선 100개 언더를 감사합니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약간 포르투가 그래도 뭐 이기거나 비비는 사인드로 보기 때문에 1369화로 다득점보다는 CK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369님 10개 감사합니다. 잘못 쏘신 건가? 아니면 공짜인가? 그리고 아까 누구 잘못 쏜 분 한 명 있었는데, 33개 쏘신 분 있었는데 그분은 표 안 나가요. 누구였냐? 아까 33개 자기가 쏘신 분 아실 건데. 자, 그 다음 이제 9번째 할게요. 미트윌란데 뭐야? 아니 파오케 대 미트윌란. 그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 우측 하단에 추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369화로 CK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. 1369님도 감사드리고. GS 마인 가신 분 축하드립니다. 꿀이네요, GS 마인. 마지막 사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GS 마인을 갔어야 되는데 까비네. 개꿀이구만. 자, 이 경기 할 게 많네. 경기가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. 370분 보고 계시는데 추천은 200개도 안 되네요 여러분. 추천 좀 눌러주세요. 우측 하단에 공짜다. 공짜. 돈 안 드는 거고. 자, 미트윌란 대 파오케. 일단은 이 경기 자체는 뭐 1대0을 이기고 왔죠. 미트윌란이 이기고 왔는데 경기적인 부분은 파오케가 뭐 밀리지 않았습니다. 그냥 비등비등했고, 그다음에 뭐 미트윌란 리그 내에서도 원정 보면은 좀 별로 안 좋아요. 원정 물론 그래도 상위권 팀이기도 하고. 울트라니은 밑줄 이응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울트라 니은님 감사드리고, 상위권 팀이라서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홈에서 뭐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 보면은 크게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. 반대로 역시나 그리스 팀 상위권이 이제 2위 팀이기도 하고, 오늘 뭐 물론 이 파오케의 주포 공격수인 아크폼이란 친구가 결장을 하네요. 지난 경기 나왔고. 근데 미틀란도 오늘 주포 공민 이삭센이란 친구가 뭐 미정이라 되어 있긴 한데 얘도 좀 부상으로 빠지는 부분, 둘 다 뭐 한 명씩 누수가 있다. 근데 어디가 좀 더 누수가 있을 것 같냐? 뭐 요인가는 뭐 확실하진 않은데 좀 안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. 요인가는 근데 없이도 리그 내에서 경기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얘의 대체 자원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얘는 꾸준히 나오는 애더라고요. 그래서 얘가 안 나오면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. 거기다가 뭐 홈과 원정이 바뀌었고, 물론 미툴란이 오늘 뭐 비기기 작전으로 간다. 그러면은 충분히 뭐 비빌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, 그래도 원정에서의 뭐 실점률을 보니까 뭐 별로 안 좋던데. 안 좋고, 특히나 이 파오케란 팀이 올라올 때 그 누구랑 했냐? 그 코펜하겐이나 얘랑 했지 않나? 둘 다 덴마크 팀이잖아요. 저 뭐야, 미트윌란도 그렇고 그 코펜하겐 걔네가 1인 것 같던데. 맞나? 코펜하겐이랑 했을 때도 전혀 뭐 밀리지 않았던 부분, 물론 경기적인 부분은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나 그랬던 부분 기억이 나는데, 그런 걸로 봐서는 뭐 미투일란 상대로 홈에서 뭐 이점을 가져갈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근데 뭐 대학살을 한다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힘겹게 뭐 아슬아슬하게 한 점 차로 이기면서 뭐 연장을 가갖고 뭐 쇼를 하지 않을까. 경기는 뭐 파오케 그래도 승을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당연히 뭐 저득점 봐야겠죠. 이런 좀 첫 경기 자체에서도 비등비등했던 인간들은 뭐 이 경기에서도 비등비등할 가능성이 크다. 거기다가 뭐 원정 다득점도 그런 것도 폐지됐고, 그냥 모모미음님 한 별풍선 골, 100개 두 골, 요 감사합니다. 정도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. 이 경기는 저득점, 저득점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. 경기가 많다. 나폴리 대 바셀. 경기 끝나면은 여배 끝나겠네. 나폴리는 로보츠카, 로사노, 앙기사, 결장, 주라고님 안녕하시고. 그 다음에 바셀은 랑글레, 로베르토,
데파이, 파티, 뭐 알베스 제외죠. 얘는 옴티티 뭐 이런 애들 결장. 일단은 나폴리에 누군가가 없죠. 지난 이제 주말 경기에서는 누구 한 명이 없었죠. 나폴리 근데 누구랑 했었냐 주말에 기억도 안 나네. 누구랑 했지? 칼리아리랑 했다. 똥 쌌죠. 그날 경기에서 한 명이 없었죠. 중요한 윙어 자원인 아무도 모르나? 그때 말해줬는데도 아무도 기억을 못 하나 보네. 인신해가 없었죠. 그 주중에 있었던 경기 칼리아리전. 근데 제가 적지 않았죠. 적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? 인신해가 오늘 나올 수 있답니다. 나올 수 있대요. 선발로 쓸지 뭐 벤치로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신해 나올 수 있고 지난 경기 때 이제 바셀에 안 나왔던 폴리타노도 뭐 오늘 뭐 출격이 가능하다는 상태가 됐다고 하네요.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바셀은 뭐 지난 경기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. 오히려 수비수인 아라우오가 오늘 이제 징계가 풀리고 복귀를 한다는 부분, 그 부분은 뭐 더 낫다. 오히려 뭐 보면은 바셀이 좀 더 나은, 아니 더 낫다기보다는 결정적인 부분은 여건이 나아요. 인신해가 돌아온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, 여러분. 왜? 지난 맞대결에서도 인신해는 뛰었거든요. 인신해가 오늘 돌아온다고는 하지만은 뛰었거든요. 뛰어서 뭐 그때 경기를 뭐 나폴리가 뭐 개합도로 했어요? 아니잖아. 물론 이제 바셀이 지금 뭐 리그 기준도 그렇고 보면은 이 캄푸누 지그들 홈에서는 잘하는데 원정만 가면은 경기력이 좀 안 좋아요. 승률도 떨어지고 특히나 이번 시즌에 아마 시스커리님 별풍선 100개 연승적인 감사합니다. 부분이 좀 히우달 없던 부분도 얀늑대님 있죠. 별풍선 100개 나이트. 오늘 이기면 뭐 연승이긴 한데 히우다르 아무튼, 얀늑대님 별풍선 100개 그런 감사합니다. 부분이 있긴 한데 올킬 가주항. 1차전 경기적인 부분 자체가 나 솔직히 조금 의아했다. 바셀이 선수도 바뀌고 하는데 확실히 잘했어요. 나폴리가 쩔쩔 매는 부분이었고 그 골을 그 한 골 넣은 것도 솔직히 초반이었나 얘가 넣은 게?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초반이었나 그게? 아무튼 뭐 골 넣었을 때 그때 이후로는 뭐 바셀이 거의 경기를 주도했습니다. 주도했고 슈팅도 거의 뭐 한 몇 배 차이였노? 한 17개 정도 차이 났을 건데 아무튼 뭐 수치 데이터적인 부분도 그렇고 눈으로 본 것 자체에서도 뭐 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. 과연 이제 캄푸누를 떠나서 나폴리 원정에서 그런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까? 조금 떨어지긴 하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바셀이 나폴리 상대로 뭐 전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1대1로 비겼고 이 두 팀은 굳이 1대1 뭐 비기려고 하진 않겠죠. 뭐 승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비기는 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난 경기 이제 바셀의 그 전 아스날 주장인 오바메양이 미친 해트트릭을 보여줬죠. 폼도 올라왔고 아다마에다가 좀 개편도 했고 나폴리가 세리에서 좀 뭐 탑급이긴 한데 지난 경기 생각하면은 나폴리 프렌도 좀 못 찍었어. 조용기는 그냥 바셀의 승을 볼게요. 바셀의 승. 뭐 배당도 나쁘지 않고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버. 일단은 바셀의 원정에서의 수비적인 실점적인 부분은 좀 무시 못한다고 봐요. 오늘 좀 먹힐 수는 있다 봅니다. 근데 바셀도 충분히 나폴리 상대로 그 정도 휘저었으면은 20 몇 개 때렸거든요. 뭐 슈팅을. 근데 거기서 한 골밖에 못 넣은 게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건 뭐 바셀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오버를 보도록 할게요. 오버. 자,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베티스 대 제니트. 베티스는 미란다, 몬토야, 로드리 결장. 제니트는 카라바예프 결장, 로브렌 결장. 자, 베티스 대 제니트. 첫 맞대결은 베티스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잡아갔죠. 뭐 솔직히 뭐 좀 비빌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잡아버렸죠. 근데 베티스 계속 말하지만은 베티스가 지금 유로파의 행보를 보잖아요. 주전을 무조건 다 쓰지 않아요. 지금 심지어 지금 이제 이 경기에서도 쓰지 않고 있죠. 지난 그것도 원정 가서도.
원정 가서도 그 뭐 강제로 페키를 징계로 빠졌던 부분, 그다음에 뭐 카날레스 뭐 부상으로 빠졌던 부분, 그리고 뭐 후암미라든지 후이바 이런 애들 쓰고, 그다음에 뭐 호아킨, 늙은이 이런 애들 쓰면서도 이겼어요. 물론 경기적인 부분은 베티스가 아주 유리했다고 볼 수는 없긴 한데, 그래도 골을 박아주는 골 결정력이라든지 이런 한 방은 확실히 베티스가 좋았다. 그리고 오늘 홈으로 돌아온다. 오늘은 뭐 페키르라든지 카날레스 이런 친구들도 나올 수 있죠. 카날레스는 부상에서 복귀를 했다고 하니까 나올 수 있고, 반대로 제니트는 오늘 좀 타격이 있죠. 수비수의 카라바예프까지도 뭐 부상으로 빠지는 부분. 확실히 또 러시아 팀 홈발 많이 받는 팀이고 원정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좀 믿음이 덜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근데 베티스가 오늘 어떻게 나올지가 좀 의문이다.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. 라인업을 보고 하면 좀 좋지 않을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왜냐면은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은 베티스가 그 세비야랑 그 주말에 경기가 있죠. 안달루시아 더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베티스가 로테로를 돌려줄 가능성은 있어요. 그리고 아직 뭐 그 골차에서 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. 물론 뭐 두 골, 세 골 차로 앞서는 건 아니긴 한데,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로테도 돌려줄 가능성이 크다. 반대로 뭐 제니트는 무조건 뭐 한 골 넣고 최소한 비겨가지고 연장이라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. 경기적인 부분이 제니트가 뭐 홈이긴 했는데 뭐 완전히 밀린 것도 아니었고, 약간 그래도 살짝 뭐 약우위 있었던 경기이기도 하고, 비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지만은, 그래도 베티스가 홈에서가 원정보다 확실히 승률도 좋고 득점적인 부분도 더 좋고, 뭐 안 되면은 후반에 좀 주전들 다시 투입해갖고 뭐 승부를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가장 뭐 지금 이 경기에서 불안한 점은 그거예요. 베티스가 과연 이번에는 주전들을 다 내보낼 것인가. 지난전처럼 원정에서도 주전을 안 보내고 늙은이 이런 애들 보내는 거 보면은 참 그 서브 스쿼드로 성과도 잘 내고 믿음의 팀이긴 해요.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베티스가 뭐 홈 경기이기도 하고 제니트 원정보다는 믿음이 더 가는 것도 사실이다. 이 경기는 베티스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 이 경기는 오버 보도록 할게요. 오버. 일단 베티스란 팀 치고받고 잘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, 제니트도 뭐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홈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, 베티스의 수비 정도면은 충분히 한 골 정도는 박아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경기는 베티스 승의 오버로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. 자, 그 다음이 이제 12번째 다 왔다 여러분. 레인저스 대 도르트문트.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. 380번 보고 계시는데 220개네요. 물 한 잔만 좀 마시도록 할게요. 벌써 40분이야. 입 존나게 털었는데 빨리 하자. GS 마인 꿀이네요 여러분. 11대 7이네. 자, 레인저스는 뭐 풀이라 보시면 돼요. 오늘 뭐 대부분 다 나옵니다. 뭐 룬드스트럼이라든지 이런 애들, 뭐 모렐로스 이런 애들 다 나올 거고, 돌문이 오늘 결장자가 좀 생겼죠. 아칸지랑 그 다음에 자가두, 레이나, 뭐 홀란드 이런 애들 결장이죠. 일단은 결장자적인 측면을 먼저 말하자면은, 돌문이 지금 아칸지가 없죠. 센터백이 빠지고 거기에다가 조피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자가두까지 없습니다. 지난 경기에서 여러분 포인트가 뭐였냐면은, 와 끔찍했어 이 인간 자가두. 지금 원래라면 이제 센터백이 홈메스에다가 뭐 아칸지가 나와야 되잖아요. 뭐 백스를 쓴다고 해도. 근데 자가두가 그때 이제 서비 쪽에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려 이 인간. 그리고 심지어 자살골도 넣었지 이 인간이. 뭐 개판 5분 전이었지. 지금 보면은 정통 센터백을 세울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. 홈멜스 밖에. 근데 이제 희소식은 그거죠. 뭐 수비형 미드필더 홀딩을 할 수 있는 엠레찬이 오늘 그 복귀를 하거든요. 엠레찬이 복귀를 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처럼 뭐 자가도를 박는다? 이건 아니죠. 엠레찬을 밑으로 내려서 끌어서 쓸 거예요 아마. 요 뭐 지난 시즌이나 이번 시즌 보면은 엠레찬이 센터백으로 많이 썼거든요. 그럼 엠레찬에다가 홈멜스 조합이면은 지난 경기처럼
내 골을 쳐먹는 일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. 그때 진짜 이 인간이 존나게 끔찍했거든요. 그리고 거의 다 추가적으로 풀백에 매니에까지 복귀를 합니다. 게레이로에다가 매니에 뭐 사실상 엠레참 빼고는 포백을 만들기 위해서는 베스트가 나옵니다. 이제 베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 경기처럼 뭐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내 골은 처먹힐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. 그리고 자살골 한 골이었고 한 골은 또 PK 줬잖아요. PK. 실질적으로 레인저스가 넣은 건 두 골이긴 하죠. 그래서 뭐 그거보단 적게 먹힐 가능성이 크다. 그리고 돌문이 레인저스 상대로 좀 제대로 공략을 못했죠. 4대2로 진 부분도 있었고. 근데 초반에 실점을 PK로 주다 보니까 도르트문트도 입장이 좀 바뀌었죠. 빨리 좀 때려잡아야 되고 우리가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 다음 경기는 원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무지성으로 라인 쳐올리다가 이 믿을 수 없는 인간 믿고 가다가 골 처먹히고 사망을 했지. 그때보다는 홈과 원정이 바뀐 부분은 아쉽긴 한데 경기력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. 특히나 수비 쪽에서. 그리고 지난 경기도 뭐 리그에서 똥 쌌으면 모르겠는데 대폭발 골을 넣으면서 분위기 전환도 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레인저스가 레인저스 말을 너무 안 했는데 레인저스도 뭐 잘하긴 하죠. 뭐 스코틀랜드에서 뭐 2위 팀이기도 하고 뭐 자국 내에서도 계속 무한골 받고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돌문이 레인저스 따위한테 두 번 따인다. 요건 좀 아니지 않나. 그리고 수비도 아까 말했던 엔레참이 복귀하면서 자가도 쓸 바에는 저 인간을 밑으로 내려쓰는 게 확실히 수비 안정감도 좋고 매니에도 복귀했고 여기는 돌문승을 갈게요. 돌문승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요 경기는 뭐 오버 봐야죠. 요거는 오버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돌문 돌아왔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불안해요. 도르트문트는 애초에 리그 내에서도 포백을 써도 실점을 합니다. 합니다. 근데 그때보다는 내 골 먹는 것보단 덜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돌문의 공격 확실히 뭐 나쁘지 않은 팀. 레인저스도 뭐 충분히 골 박을 수 있는 팀. 이건 뭐 저득점 뜸 이상한 거 아이가?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브라가 대 세리프. 뭔 말인지 알겠시겠죠? 뭐 무조건 클린시트를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골보다는 덜 먹힐 가능성이 큽니다. 자, 그 다음이 이제 브라가 대 세리프. GS 오버 지령 받았다고요? 지령을 떠나서 어차피 오버를 갈 바에는 마인을 갔을 거 아니야. 다 누가 오버를 가노? 상식적으로 배당을 좀 먹고 싶다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마인 찍는 게 맞잖아 그거는. 나 브라가 대 세리프 요 경기 할게요. 브라가는 주전 수비수인 올리베이라 별장. 그 다음에 세리프는 풀입니다. 요 경기 뭐 간단하게 말할게요. 세리프가 그 챔스 때 보여줬던 그걸 또 보여주네요 다시. 몰도바 팀 무서운 팀이긴 합니다. 근데 2대0을 이기긴 했어요. 그리고 오늘 자체도 그냥 1대0을 지거나 아니면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부분 오늘은 뭐 걸어 잠글라고 할 거예요. 근데 요 경기의 핵심은 딱 하나만 말할게요. 그냥 브라가가 또 포르투갈 팀 아니에요. 계속 말하지만 홈에서 그래도 포르투갈 팀이 강한 모습을 항상 보여왔고 얘네도 전형적인 원정에서의 뭐 실점률도 높은 팀이기도 하고 홈에서는 확실히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배당도 마치 이길 것 같은 배당 줬잖아. 이 경기는 뭐 그냥 브라가 승 찍을게요. 뭐 아주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고 찍으면 근데 이거 승무패에 들어가 있는 경기인 것 같은데 뭐 무승부도 같이 받쳐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경기는 그냥 뭐 이건 뭐 대충 찍자. 그 다음에 언더 볼게요. 언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봐요. 뭐 주구장창 뭐 막아 제끼지 않을까. 언더를 생각해서 이거보다 이거 배당이 더 좋지 않나. GS 듀스 안 가고 이기면 언더라고. 근데 뭐 오버 작업이라노. 아무튼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들 다 해드렸고 뭐 나머지 안 한 경기들 몇 개 있거든요. 그 뭐고 뭐 비테스의 경기랑 뭐 페네르바체랑 뭐 하나 또 안 했나 내가? 뭐 몇 개 있거든요. 그거는 뭐 열심히 잘 생각해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. 혼자서. 저는 그 경기는 좀 뭐 애매하네요. 뭐 다 좀 애매해요. 뭐 승무패도 다 보이고 그럽니다. 되셨죠?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들은 다 해드렸고 나중에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뭐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또 승무패 1등 되신 분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